반문항공 안지웅입니다. 오늘은 피프티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입장인데 드디어 직접 만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정을 한번 시행을 했는데 조정 불발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합의점을 도출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동안 정말 꽁꽁 숨어있던 피프티가 등장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얘기해 볼까 하는데 일단 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후에 협상 테이블에 앉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대리인을 내세웠지만 당사자들끼리 얘기를 해야지 보다 쉽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법원이 조정 카드를 꺼내들었고 지난 9일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일단 결과는 불발이었어요. 법원이 조정안을 냈는데 하지만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과연 어떤 조정안이었고 누가 이를 거부한 것일까요? 그리고 법원이 직접 만나라고 했는데 피프티는 나설 것인지 이날 법원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9일 조정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심리를 열렸는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정기일이었습니다. 일단 비공개로 열렸어요. 누가 참석했을까요? 멤버들이 불참했다는 건 이미 기사를 통해 알려졌죠.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를 강조하면서 대단한 것처럼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함이고 그동안 나서지 않았던 멤버들이 여기에 나온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가처분 시정부터 멤버들은 단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고 향후도 저는 그럴 것이라 봅니다. 오후 3시 반에 시작된 조정은 약 2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이 됐는데 일단 어트랙트 측은 전홍준 대표가 아닌 변호인과 어트랙트의 COO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피프티 측은 아란과 리더인 세나의 부모 그리고 변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정이 진행이 됐죠. 이 조정 불발됐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에요. 제가 앞서 올린 영상에서도 이건 불발될 수밖에 없다. 불발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불참한 2인 키나와 시오의 부모들과 협의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조정이 이룰 수 없겠죠. 어트랙트 역시 전홍준 대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오고 간 대화에 대해서 전 대표와 함께 긴 회의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일단 법원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16일까지 당사자 사이에 추가로 협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동안 법원 외에는 따로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해봐라, 만나봐라라고 법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의 보다 구체적인 입장은 어트랙트의 법무 대리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광장의 한경환 변호사는 조정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재판부가 16일까지 당사자끼리 만나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오해를 풀 기회를 가지라고 권유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당사자끼리 만나요. 대리인, 변호사들끼리 만나지 말고 사건의 당사자, 당연히 어트랙트는 전홍준 대표일 거고요. 피프티는 피프티 멤버들 혹은 그 부모들일 텐데 부모들보다도 당사자들이 나서야 됩니다. 미성년자도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향후 또 분쟁의 씨앗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는 멤버 측은 불참한 멤버들의 의사까지 확인해 일주일 내에 한 번 더 만나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법원과 저희에게 의사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인즉 이날 조정에 참석했던 2명의 멤버의 부모 그리고 나머지 멤버의 부모 그리고 멤버들까지 만나겠죠.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더 할 것인지 그 얘기를 법원 혹은 어트랙트 쪽에 얘기를 해주기로 했다는 거죠. 또 하나 궁금한 건 조정이었잖아요. 이날 재판부가 내세운 조정안은 어떤 거였을까요? 어트랙트 측은 이날 조정 조건에 대해서 비공개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날 조정 자체가 비공개니까 비공개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한다? 재판부가 안 좋아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어트랙트의 입장은 뭐냐면 정산 등의 불만이 있다면 복귀해서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피프티를 예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할 생각이며 그 전제는 이게 중요합니다. 복귀라는 점을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피프티 쪽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은 피프티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특별한 입장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겁니다. 여기서 어떤 입장을 내면은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죠. 그보다는 최종적인 결론을 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멤버 2명의 부모가 났습니다. 피프티는 4인조인데 4명 모두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른 2명 멤버의 부모와도 입장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낀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뭘지, 이건 저희 안무랑궁의 취재 내용입니다.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요. 이 법원의 조정안 안에는 양측의 동행에 대한 뉘앙스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자, 어트랙트는 그 전제는 복귀라는 점을 얘기했다라고 밝혔죠. 근데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왜죠? 이거 무슨 재판이에요? 가처분 신청이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이 재판의 결과예요. 인용된다면 양측의 계약관계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양쪽 계약관계가 없는데 조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조정 받을 필요도 없죠. 양측의 계약관계가 없는데요. 이 이야기인즉 법원이 조정에 나섰다는 건 양측의 동행을 전제로 깔았다는 거예요. 결국 재판으로 가면 기각이라는 거죠. 다만 어트랙트는 피프티가 원하는 내용, 그들의 불만에 대해서 충분히 풀어주라,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분위기를 확인한 피프티, 이번 조정기를 통해서 피프티 측은 확인을 했죠. 그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뭘까요? 실리도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건 그동안 너무 실리만 따져서예요. 근데 이제는 명분을 챙기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조정의 전제가 복귀라면은요, 그들의 가처분 신청은 이제 의미가 퇴색됐죠. 그럼 돌아오기 위해서는 돌아올 명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대중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선 당위성을 얻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어트랙트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어트랙트가 이런 것도 해주기로 했어요. 이런 걸 때 양보했어요. 그 이야기인즉 그동안 어트랙트가 좀 무리하게 진행한 것도 있었다. 그래서 피프티가 불만이 있었다라는 대중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할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는 조정안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재판 결과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 자, 조정회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정회부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소송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원고가 피고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이 열어요.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은 강제 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역시 쌍방이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이건 다시 재판이에요. 다시 재판으로 간다? 어떤 결과로 귀결이 될까요? 제가 판단하건대 조정에서 이미 법원이 복귀를 전제했다면 최종 재판에서도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피프티는 어트랙트와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제 피프티의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에 따라서 또다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이 부분 역시 추후 취재 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